저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총 6번의 이직을 한 옆자리 사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회사부터 어떻게 이제 대기업까지 입사하게 됐는지에 대한 전반의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전체 내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왔는지, 처음 스타트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직은 왜 하게 됐는지, 각 기업에서 이직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이직을 했는지, 전체 커리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부분, 에이전시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 중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컨텐츠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6번의 이직을 했고요. 첫 회사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처음 개발 인턴으로 취업을 하게 됐고요. 3학년 여름방학 때쯤에 인턴십을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를 선택을 했고 그 컴퓨터 공학에 진학을 한 다음에는 이제 막 되게 다양한 수업들을 들었어요. 거의 실습이었는데요. 뭐 C 언어 수업도 듣고 JSP 수업도 듣고 뭐 알고리즘, 이산수학, 소프트웨어 공학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개발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들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이런 수업 듣는 게. 그리고 시험도 뭐 나름 잘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평생 이 직업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흥미를 느끼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3학년 여름방학 때쯤에 내가 개발자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지, 내가 그만큼 재능이 있고 흥미가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학교에서 그냥 배우고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인턴십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발 인턴으로 처음에 이제 회사에 가서 개발에 대한 부분, 그동안 내가 배웠던 것에 대한 걸 실무로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무로 써먹을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뭐 어떤 기능들도 만들어야 되고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는데 강의 듣고 공부하고 배울 때랑 실무할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강의 듣고 공부할 때는 솔직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실무를 할 때는 재미가 없어. 이 3개월 인턴 기간이 끝나면 나는 개발자로는 하기 싫다. 너무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어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맨날 혼나고 그렇게 3개월을 보내고 있는 중에 그 인턴십 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이 내가 보기에 너 기획, 너 적성에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기획해볼래? 라고 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발과 기획을 같이 하게 됐고 기획서를 쓰고 그다음 그 기획서 쓴 걸 제가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개발하면서 뭐 까만 화면 보면서 코드 치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기획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기획이 재밌으니까 막 여기 시간을 쏟다가 또 이제 코딩을 해야 되면은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개발보다는 기획이 훨씬 더 내 커리어를 이어가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다. 저는 제가 재밌어야만 일을 잘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획과 개발을 다 하다가 3개월 인턴십이 끝날 때쯤에 기획자로 잡 오퍼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기획자의 길을 걷게 돼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첫 회사를 다니고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니어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말 하나도 몰라요. 당연히 뭐 강의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랑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더 많은 기획자가 있고 그리고 더 배울 수 있는 사수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토익이랑 뭐 자격증 시험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뭐 채용 사이트 보면서 어떤 곳에 취업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막 기업들 찾아보고 그러다가 취업박람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박람회 한번 가볼까? 취업박람회는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막 이제 여러 회사에서 오고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오세요 라는 홍보를 하는 뭐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취업박람회에 가서 여러 군데를 돌면서 괜찮아 보이는 데는 이력서를 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서 한 웹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웹 에이전시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실무 면접이랑 대표님 면접 총 2번의 면접을 거쳤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처음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 회사는 제 첫 회사에서의 갈증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였어요. 기획팀이 있었고 그 기획팀에는 뭐 한 7명에서 8명 정도의 선배, 동료, 뭐 팀장님 이렇게 쭉 있었고 제가 막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집하고 문서는 어떻게 쓰고 디자이너에게 요청은 어떻게 하고 개발은 어떻게 요청을 하고 프로젝트를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전반의 기본기를 에이전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에이전시 출신들이 우대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니면서 알았어요. 되게 내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야 되고 야근도 되게 많고 일도 병렬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몇 년 안 다녔는데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아주 밀도가 높게 기획 업무를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나더라고요. 한 3년 가까이 됐을 때 나도 누가 시켜서 하는 일 말고 그냥 내가 진짜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인하우스에서 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을회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일을 주는 갑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갑회사가 저한테 일을 주고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면 저는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해서 짠 하고 갑회사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갑회사가 컨펌을 해주면 최종 배포를 하게 되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했었어요. 에이전시에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방향은 A 방향인데 갑 회사에서 생각한 방향은 B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A로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B로 해야 되지? A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치만 저는 힘이 없죠. 왜냐면 저희가 일을 받아서 돈을 받고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이 입맛에 맞춰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포맷으로 그냥 누군가의 손발이 돼서 업무를 해줘야 하는 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인하우스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뭐 주변의 동료들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 대기업으로 이직을 성공하신 분들께도 물어보고 스터디도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도 많이 참석하고 기획 스터디 많이 참석하고 거기에서 인하우스에서 일하고 계신 동료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듣고 막 그렇게 해서 정보를 되게 다양하게 수집을 했어요. 막 카페 가입도 하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정말 그 당시에 뭐 주말이나 아니면 퇴근 후에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따라다니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그 다음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JD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요구하는 역량, 필요 역량, 어떻게 우리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가지면 우대해요.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필요한 역량을 정리를 하고 나는 이 에이전시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획을 현재 재직하면서 이 회사에서 하나씩 해나갔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 뭐 스토리보드를 그려본 역량을 필요로 한다 하면은 스토리보드를 엄청 잘 그리도록 시간을 엄청 투자했어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도메인에 대한 부분. 코스메틱 도메인 우대한다. 아니면은 뭐 전체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경험해 본 분을 우대한다라고 하면은 일부분의 기능만 이제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 한 프로젝트 전체 통으로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까지 다 기획을 해볼 수 있는 일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팀장님께도 계속 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욕심이 있고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땡땡님 너무 잘하고 있고요. 뭐 하고요 너무 좋고요 하면서 좋은 얘기만 막 이제 팀장님이 하셨다 하면은 그래서 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이전시에 일하면서도 인하우스 기획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인하우스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성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 메모를 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렵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려운 일은 당연히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그 다음 커리어로 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제 업무를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 채우고 강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하나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경험들을 좀 쌓아가려고 해서 대기업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에이전시에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어떤 분은 네이버 가시고 어떤 분은 CJ 가시고 뭐 어떤 분은 카카오 가시고 이런 식으로 너무 가고 싶은 회사에 합격하신 동료분들이 자랑을 하시면서 떠날 때마다 난 언제 가지? 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료들을 보고 정말 꿈의 기업에 가는구나. 나도 가고 싶다. 나 저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대기업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대기업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에이전시는 사실 누군가가 일을 시키면 그 일 그대로 해야 돼서 주도성도 없이 뭔가 보람도 크게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손발이 되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도 내가 한 기획을 배포해보고 실제 이 기획이 얼마나 임팩트 있었는지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 고객을 만족시키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직하신 분들을 퇴사하고도 연락하거나 아니면은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직하셨어요? 뭐 어떤 공부하셨어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포트폴리오는요? 뭐 약간 이런 것들을 거의 물어봐서 거의 물음표 살인마처럼 뭐 저녁 먹자고 해서 물어보고 점심에도 퇴사하기 전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직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보들을 모으고 경험들을 쌓으면서 제가 원하는 기업에 이력서를 한 2개 정도 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직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시장에서 얼마나 잘 먹히는지 그렇게 이제 경험도 쌓고 성장도 하면서 이제 내부에서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 처음에는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었거든요. 그냥 더 배워야 된다. 아직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하지? 왜 내가 더 인정 못 받지? 이런 인정 욕구 그리고 성취 욕구 같은 게 좀 갈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디테일을 챙기다 보니까 일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팀 내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도 되게 빨리 하고 연봉도 많이 높여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다음 단계의 회사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직 결심한 후에 갈 수 있는 인하우스 기업들을 쭉 리스트업 해봤고요. 규모는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타겟팅을 했습니다.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필터 걸고 기획자 필터 걸어서 이제 쭉 기업 공고를 보면서 저한테 맞는 기업들 한 두세 군데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을 보러.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이제 회사를 다니던 중에 다음 회사로 이직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중견기업으로의 이직이었어요. 인하우스 기획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만 기획을 다르게 해도 고객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 그냥 내부에서 상사만 설득하면 되는 거, 그리고 컨펌의 단계가 많지 않았던 것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견기업 인하우스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훨씬 더 큰 규모였고 기획팀도 뭐 한 12명, 14명 이 정도 모여있던 팀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는 또 기존의 스타트업이나 에이전시 에서 배우지 못했던 경험들, 그리고 중견기업 인하우스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 그리고 실력 있는 동료들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다 달랐거든요. 매번 어떤 회사를 갈 때마다 다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새로운 성장들을 했었던,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대기업을 서류 합격하고, 인적성 면접 보고, 다대다 면접 보고, 최종 면접 보고, 입사를 아주 어렵게 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되게 저한테 자신감을 줬던 것 같아요. 아, 뭔가 해냈다 이런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기획 업무를 하고, 제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뭐 대기업은 확실히 그런 처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보고 절차, 프로세스, 보고 자료 만드는 법, 상위 기획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기존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더 경험을 하게 됐고, 거기서 역량을 그렇게 열심히 쌓았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제 강점을 조금 더 뾰족하게 하는 그런 업무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프로젝트도 혼자 리딩을 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TF 리딩도 하고 그렇게 그 기업에서 되게 인정받는 핵심 인재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인사고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서 내 핵심 인재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봉도 많이 튀었고요. 그 회사에서 서비스 기획을 하다가 PM 역할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회사는 빅테크 회사 PM 직무로 또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스타트업에서 에이전시 갔다가 에이전시에서 인하우스 중견기업 갔다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갔다가 그 이후에 빅테크로 빠져서 PM이나 PO까지의 전체적인 커리어를 그렇게 성장을 시켜왔어요. 아직 취업 전이시거나 에이전시나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바로 대기업에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직 취업 전인 대학생분들은 첫 회사를 대기업을 가실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긴 해요. 왜냐면 연봉도 남들보다 높게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커리어도 되게 잘 풀리거든요. 취업 준비를 1년을 넘게 해서 대기업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취업 준비에 1년을 쏟는다? 저는 이거는 좀 비추천인 것 같고 차라리 그 1년 동안에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다른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을 할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좀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완전 실무 경험 없는 생 신입보다는 1년이라도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한 중고 신입이 사실 더 매력적이에요. 그 사람이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냥 취준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한 친구와 진짜 한 기업에서 1년 동안 실무를 한 친구 중에서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매력이 있거든요.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 빨리 벌고 경험도 빨리 쌓으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어느 정도의 역량을 쌓고 그 다음에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 대신 처음엔 초봉을 좀 낮게 시작하고 뭐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 대기업 간 친구들 되게 많을 거잖아요, 주변에. 제 주변에도 뭐 현대차 간 친구들, 뭐 삼성 간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부러웠어요, 당연히. 왜냐면 초봉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내가 거기를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면 나는 지금 갈 수 있는 회사에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신 약간 부끄러웠어. 내가 남들보다 연봉이 낮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알지 못하는 회사에 다닌다는. 근데 창피하면 잠깐이었어요. 가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3년차, 4년차, 눈 떠보면은 뭐 7년차, 8년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처음 대기업에 간 친구들만큼 벌고 있었고 또 어느 순간 그들보다 더 많이 벌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커리어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전시나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은 막막할 수 있어요. 내가 대기업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에이전시나 스타트업에 되게 오래 계셨던 분들은 내가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 어떻게 빅테크 기업에 갈 수 있어? 라는 자신이 없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전에 이런 분들의 커피챗을 해줬었던 적이 있는데 대체로 다 자신감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누군가가 탑다운해서 지시한 업무 그대로 했어요. 제 생각을 입혀서 기획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되게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실 수 있다고. 근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남들보다 시간을 당연히 더 많이 투자해야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남들 9to6 한다고 나도 9to6 하면서 대기업에 간다? 더 좋은 기업에 간다? 빅테크에 간다? 저는 그거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은 직무에 충분히 시간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에
시간을 처음에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워라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이 프로젝트 진짜 완성도 높게 해야지. 내가 오늘 6시에 퇴근하면 완성도 70으로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오늘 밤 12시에 퇴근하면 완성도 100,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어. 그럼 저 12시에 퇴근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후자처럼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새벽에 퇴근하는 것도 당연히 빈번했고요. 뭐 주변에서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왜 굳이? 그냥 적당히 돈 받는 만큼 일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돈 받는 만큼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지금 에이전시나 스타트업에 계시는데 대기업에 가고 싶으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커리어 발전을 시키고 싶은 게 맞고 더 좋은 기업에 가고 싶은 게 맞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냥 6시 퇴근하고 친구들하고 밥 먹고 술 먹으러 갈 때 나는 그냥 기획 오프라인 세미나 다니거나 아니면 스터디에 참여를 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는 업무 시간 외에 내 개인 시간도 직무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더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다.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노력 없이는 좋은 기업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이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 원하는 바를 달성을 하려면 결국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에이전시에 있을 때 다 좋은 기업에 가신 분들은 대체로 다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9 to 6 하면서 더 좋은 기업에 가셨던 분은 제가 봤을 땐 없거든요. 그냥 수평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아예 그만두고 다른 직무로 가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봤어도 그렇게 적당히 받는 만큼 일해서 더 좋은 기업에 가신 분들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저도 첫 회사에 취업을 할 때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에이전시에서 그 다음 회사로 이직을 할 때, 더 큰 회사로 가려고 할 때 어떤 노력을 해봤나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다. 그리고 절대 받는 것만큼 일하려고 하지 않아. 사실 저는 그 직무를 계속 이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재미있으니까 계속 하게 되고 더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동료들 그리고 선배들 뭐 상사분들 다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인정을 받고 성공 경험을 쌓으면 그 다음 회사에 가서도 잘하실 거고 또 그 다음 회사에 가셔서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그 원하는 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역량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그 3번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그 3번부터 달성을 하려고 해야죠. 내가 그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직무를 계속 이어갈지 그리고 내 커리어를 어떻게 더 성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역량들을 하나하나씩 갖춰 나가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기업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오늘 컨텐츠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영상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